네, 결산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회차 보시면 제일상사라는 회사죠. 자, 제일상사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일반전표 입력을 이용해서 12월 31일 시점에서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판매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각 82만 원 그리고 27만 원씩 계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비는 기말 시점에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량 운반구랑 비품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대변부터 할게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와야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떤 계정인지, 즉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부터 할게요. 차량 운반구라는 거는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쭉 내려오면 차량 운반구라고 해서 209번 코드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요게 얼마였냐면 82만 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비품에 대한 거죠. 그래서 비품에 대한 거는 213번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코드를 선택하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요거 금액은 27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차변에는 뭐가 와요?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고 비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오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제조원가인지 판매관리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보시면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냐면 판매 부서에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즉 800번대 감가상각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변에 자동으로 대변의 합계 금액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엔터 쳐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기간 경과분 이자 비용 중 미지급액은 74만 원이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미지급 비용 계정을 이용한다라고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지급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어쨌든 이번 기수의 이자 비용은 이번 기수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뭐가 와야 돼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이 와야 되는 것이고 금액은 얼마다? 74만 원이다.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와요? 미지급 비용, 즉 비용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채의 발생으로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오게 되는 것이고 금액은 74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영업부서에서 전액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소모품 중에 기말 현재 미사용분은 35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용분은 어쨌든 기말 현재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350만 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애초에 다 비용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F를 해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 350만 원이죠. 350만 원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우리가 당초에 모든 전액을 다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주는 의미에서 대변에 소모품 B가 와야 되는데 이것도 제조원가냐 판매관리비냐 자 요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디서 사용했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도 판매비와 관리비 830번인 소모품 B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서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50만 원 중에 20만 원은 매출거래처에 개업 축하금 지급하였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 매출거래처에 축하금이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가 2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30만 원은 당사 영업부서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래요. 그러면 우리 직원의 축의금이기 때문에 복리 후생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과 부족에 대한 원인이 밝혀진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실제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애초에 처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했었을까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어느 금액에 맞춰야 된다? 실제 금액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장부상 금액을 현금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장부상 금액을 줄여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현금이 더 적기 때문에 장부상 현금을 줄여줘야 된다. 즉 대변에 현금이 왔을 것이고 그러면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인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왔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던 것이 이제 원인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없애준 거고요. 거기서 이제 금액에 따라서 20만 원은 접대비 그리고 30만 원은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오게 되는 것이고 자, 금액이 50만 원이었고 그 다음 차변에 자, 접대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왜냐하면 우리 매출거래처에 개업 축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인 접대비가 되는 것이고 금액은 얼마다? 20만 원이다. 그리고 또 차변에 복리 후생비인데 이것도 우리가 영업부서 직원의 축기금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인 800번대 복리 후생비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특별회차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66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청남 상사고요. 자, 회사를 바꿔서 청남 상사로 들어가 보신 다음에 우리 결산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12월 31일로 우리가 직접 분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정리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인출금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우리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돈 사용했을 때 쓰는 게 인출금인데 요거는 임시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기말 시점에 자본금과 상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출금 돈 나갔을 때 처리했을 때는 당초에 대변에 뭐 돈 나갔다라고 해서 현금이고 차변에 인출금이 와 있을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대변에 인출금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뭐로 상계한다? 자본금으로 상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라고 해서 자본금 차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자, 대변에 인출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5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요거는 자본금을 줄여주는 자본금과 상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50만 원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결산일 현재 12월분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액 10만 원이 미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뜻이냐? 자, 사무실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12월분을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낸 거예요. 미지급이죠. 그러면 이제 돈 안 냈다고 해서 임차료 분계 안 해도 되냐? 이게 아니죠. 임차료라는 거는 우리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12월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임차료, 올해 비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미지급했다고 해서 이걸 분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올해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임차료가 차변에 와 있게 되는 것이고 즉 이번 기수의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고, 요거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부채죠. 그래서 부채 증가 미지급 비용 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관비인지 제조비인지 요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업부 사무실의 임차료이기 때문에 임차료 중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 즉 800번대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온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어떤 채권인지에 따라서 그 채권에 대해서 각각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가상각누계액 했던 것처럼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누계액 할 때도 어떤 자산의 감가상각비인지에 따라서 감가상각누계액 코드가 달라졌듯이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채권인지, 외상매출금인지, 받으러옴인지에 따라서 각각 대손충당금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시산표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자산의 잔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에 대한 잔액이 당좌자산 여기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외상매출금에 대한 잔액, 자, 우리가 시산표를 읽는 거는 뭐냐면 지금 외상매출금을 봤을 때 차변에 잔액이 나와 있고 합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지금 이번 기수 동안에 차변에 총 합계가 온 게 요 금액이 온 거고, 거기서 이제 대변에 온 게 금액이 없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잔액은 4,131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잔액 부분 있죠. 차변의 잔액 부분이 지금 우리 외상매출금의 기말 현재 잔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옴도 보시면 차변의 지금 합계가 이번 기수에 총 받으러옴이 발생한 것, 즉 자산이 증가한 게 2,160만 원인데 대변에 요번에는 금액이 있습니다. 8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 800만 원만큼 받으러옴이 대변에 왔다라는 거는 받으러옴을 회수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만큼 사라져서 자, 요 2,160만 원 마이너스 사라진 거 8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은 1,360만 원이 차변에 남아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채권은 요 차변의 요 잔액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의 잔액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받으러옴 밑에 보시면 대손충당금이 있죠. 그래서 요 해당하는 채권의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65,000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만큼은 빼고 우리가 나머지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는 대손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지만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지금 현재 65,000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차감한 나머지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대손충당금에 대한 거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지금 잔액이 4,131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1%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를 곱하면 자, 지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1% 곱한 금액 41만 3,100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 자, 주의하실 게 이제 받으러옴에 대한 거죠. 받으러옴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잔액이 1,360만 원인데 거기서 1%를 한 후에 반드시 뭐를 빼라?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라. 그래서 마이너스 65,000원 해서 계산을 하면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71,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구분을 하고요. 차변에는
두 가지 합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일단 대변에 F1을 해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부터 할게요.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대손 충당금. 검색을 하면 우리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109번 코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 곱한 금액이 41만 3,1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변이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자, 받으러움에 대한 거는 이제 111번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대손 충당금 차감한 나머지 해서 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합한 금액이 오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기말 시점 현재 잔액에 대해서 뭐 몇 퍼센트를 설정한다라고 문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요건 어디서 본다? 합계 잔액 시선표에서 본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차변에 잔액으로 나와 있는 요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주의할 게 대손 충당금이 바로 밑에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차감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30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는 발생했지만 지급은 안 했어요. 그래도 이번 기수의 이자기 때문에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발생해주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지급 비용 3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7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민상사고요. 자, 회사 변경해서 창민상사로 들어가 보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12월 31일 결산분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신 상태에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2월분 영업부서 직원급여 20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 이것만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떤 거에 대한 결산분기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자, 이러한 직원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인데 우리가 12월분에 대한 급여가 다음 달에 5일날 지급을 해요. 즉, 지금 12월 요 상태에서는 12월분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회사의 직원 급여라는 거는 이제 12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발생이 됐지만 이걸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요 200만 원의 급여는 12월분, 즉 올해의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을 발생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라고 해서 미지급 비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면 차변에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고요. 영업부서 직원이기 때문에 800번대. 자, 그러면 800번대 임원과 직원이 있는데 직원급여겠죠. 그래서 802번 코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우리가 미지급한 비용이다 라고 해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어쨌든 부채죠. 똑같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만 원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부서의 단기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고 비품 감가상각비는 40만 원이다. 자,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해서 각각 자산에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각각 차량 운반구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 다르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 잘 하실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기간 미경과분 43만 원이 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나온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미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즉 이번 기수의 비용으로 일단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한 금액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즉 이번 기수의 이자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수의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한 금액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43만 원에 대해서 기간 미경과분 이자를 계상을 해야 됩니다. 즉 요만큼은 이번 기수의 이자 비용이 아니고 내년의 이자 비용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자 비용으로 전액 처리를 했을 때는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해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43만 원만큼은 올해 이자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차변에 우리가 이자 비용이 왔던 거를 대변에 이자 비용을 와서 그만큼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은 우리가 올해 이자 비용 아닙니다 라고 해서 대변에 이자 비용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차변에는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오게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먼저 지급한 비용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즉 이번 연도에 지급은 먼저 하긴 했지만 올해 비용이 아니고 내년 비용을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라고 해서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 즉 차변에 43만 원이 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대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43만 원 줄여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선급 비용, 즉 이번 기수 비용 아니지만 먼저 지급한 비용에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두필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가수금이 있었다가 이제 그게 이제 판명된 그런 거래겠죠. 그래서 가수금을 없애주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수금이 지금 얼마 있는지 먼저 우리가 봐야겠죠. 그러면 시산표를 들어가면 되겠죠.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을 해보시고 12월 31일 기준에서 자, 12월 31일 기준에서 자, 지금 현재 가수금이 유동부채 쪽에 보시면 가수금이라고 해서 지금 대변의 잔액이 얼마가 나와 있어요? 60만 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판명됐기 때문에 가수금을 없애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가수금이 대변의 잔액이 있기 때문에 없애주려면 차변에 60만 원이 오면 되겠죠. 그러면 자, 바로 한번 입력할게요. 차변에 V를 해서 가수금을 60만 원 없애주고, 자, 요거는 두필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것이구나 라고 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고 거래처 두필 상사겠죠. 자, 요거를 60만 원 대변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수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도 물론 우리가 시산표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집계가 되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잔액을 확인할 수가 있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8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닫아주시고 회사 변경으로 자, 현승 상사로 들어가 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날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단기분 감가상각비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건물에 대한 거 70만 원, 그리고 비품에 대한 거 50만 원 각각 이렇게 대변에 와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 10만 원은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비로 판명되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급은 했지만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아직까지는 모를 때 쓰는 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었고, 그게 이제 어떤 용도로 썼는지 판명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끔 계정 과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급금이라는 게 처음에 발생했을 당시에는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 나오고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인 차변에 가지급금이 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없애주는 분계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지금 대변에 온 거고요. 자, 그만큼 우리가 시내 출장비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여비 교통비라는 차변의 비용의 발생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자, 차변의 여비 교통비인데, 자, 요거는 우리 누구에 대한 출장비냐면 영업부 직원에 대한 출장비예요. 판매관리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800번대 여비 교통비를 입력을 해주고요. 자,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자, 대변에 그만큼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게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에 10만 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우리가 올해 수익으로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분계를 해놨는데 그것 중에서 우리 기간 미경과 이자, 즉 이번 기수가 아닌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얼마가? 15만 원이. 그러면 이 15만 원만큼 이번 기수의 이자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그만큼 줄여줘야겠죠. 수익을 줄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인데 그거를 반대로 차변에 이자 수익하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이 15만 원 오게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올해 거 아닌데 올해 수익 아닌데 미리 먼저 받았다라고 해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15만 원 오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면 차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걸로 우리가 수익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1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인 원인 불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다를 때 써왔는데 이게 이제 기말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먼저 없애주고 그만큼 차변에 잔액이 오면 잡손실 그리고 대변에 잔액이 오면 잡이익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죠. 그러면 지금 현금 과부족이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본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본다. 그래서 12월 말일 기준으로 자, 이런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현금 과부족은 자 우리가 유동 자산 중에서 당좌 자산의 가장 마지막에 있죠. 현금 과부족해서 5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변에 잔액이 5만 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방금 금액이 얼마였어요? 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만큼 차변에 잔액이 오니까 차변은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잡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9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아주시고 회사 변경으로 레드 패션을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자, 이렇게 12월 말일 날짜로 자, 보신 다음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말 현재 영업 매장 보험료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20만 원은 기간 미경과분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험료라는 비용이죠.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전액했는데 그 금액 중에 20만 원은 올해 비용이 아니다. 즉 내년 비용을 미리 우리가 이번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20만 원만큼 우리 이번 기수의 보험료라는 비용을 줄여줘야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줄이려면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기 때문에 그 반대편인 대변의 보험료라는 비용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우리가 이번 비용 아닌데 먼저 지급한 비용이다 라고 해서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대변에 V를 해서 보험료라는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험료 중에서도 영업 매장에 대한 보험료예요. 즉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라는 거죠. 그래서 800번대 자 금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먼저 지급한 비용이다라고 해서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대손충당금은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기말 받으러옴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말 현재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합계 잔액 시산표로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뭐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지금은 무시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거 잔액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외상매출금에 대한 지금 잔액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차변에 합계가 9,400만 원이 없고 그 다음에 대변에 감소한 게 900만 원이 왔죠. 그래서 그거를 차감한 나머지 잔액이 지금 현재 차변에 8,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8,500만 원 잔액은 요 금액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손충당금이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현재 지금 대변에 잔액이 18만 원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지금 자산의 차감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대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은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차감하고 나머지만 대손충당금 계산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1%를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8,5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18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67만 원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에 대한 거를 보면 지금 현재 잔액이 차변에 1억 9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서 1%를 한 금액에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잔액 50만 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59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입력을 하면 자, 대변에 대손충당금 중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것부터 할게요. 109번 코드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을 했던 금액 67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대변에 대손충당금이죠. 자, 대손충당금 중에서 받으러움에 대한 거니까 코드번호 111번 요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금액은 우리가 아까 전에 59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차변에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괄호에 좀 특이한 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한번 입력해봐라 라는 건데요. 요거는 어렵진 않아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말 상품 재고액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500만 원이다라고 나온 건 뭐냐면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매출 원가를 계상을 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어 하는 그런 문항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일단은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시산표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시산표로 들어가 볼게요. 시산표에 보면 우리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보시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상품에 지금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1억 6,208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요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게 되면 뭐가 나와요?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이 기초 상품 더하기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하면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초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초랑 현재 상태랑 더한 게 잔액이 이 차변에 1억 6,208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에서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문제에 제시한 500만 원 요거를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시산표에서 상품 잔액 1억 6,208만 원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500만 원을 빼면 자, 금액이 자, 1억 5,708만 원 요 금액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 금액이 이제 매출 원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일반 점표 입력 다시 돌아가셔서 차변에 이제 매출 원가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제 결산 차변으로 입력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밑에쯤 보시면 구분을 자, 여기 우리가 구분을 클릭했을 때 구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1번 출금, 2번 해서 쭉쭉 나와 있고 5번, 6번 보시면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 차변 대변 했듯이 그렇게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5번 결산 차변이죠. 그래서 5번을 누르면 결차라는 줄임말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F1을 해서 상품 매출 원가 그래서 자, 451번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자, 계산해놨던 금액 157-080-000을 입력해주면 되고요. 자, 결차 대변, 대변도 있어야겠죠. 대변도 이제 결산 대변이기 때문에 6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6번에는 우리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이라는 게 줄어들어야 그만큼 팔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상품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곧 팔렸다라는 것, 즉 그만큼 매출 원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은 F1을 해서 상품이 팔려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자, 요거는 그렇게 막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왔다 그러면 매출 원가를 입력해라 라는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기간 미경과분 5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익 중에서 올해 수익이 아닌 내년 수익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50만 원 오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이자 수익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차변에 수익을 줄여주는 이자 수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기출 문제까지 풀어봤죠. 그래서 결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듯이 총 4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거 4문항 각각 3점씩 해서 총 12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장부 조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